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10분씩 하루에 2번 중요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김규리입니다. 만성 코막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코막힘의 원인이 알레르기 비염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휘어진 코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수술을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성 코막힘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해줄 기능코 수술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강을 책임지는 히어로 성형외과 전문의 정보람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능코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어떤 수술인가요? 코막힘 유발의 원인이 되는 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핀코 수술 또는 기능코 수술이라고 합니다. 코막힘 유발의 원인이라면 코의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코를 구성하는 뼈와 연골의 휘어짐을 말하는데요. 누가 보아도 휘어져 있는 코는 코의 중상 부분을 담당하는 코뼈와 코끝을 표현해주는 코끝 연골, 코의 기둥을 담당하는 비중격 모두 휘어져서 변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안 휘어 보이는 코도 안쪽 구조가 심하게 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중격 망곡증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코막힘을 유발하는 코의 구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게 있죠? 합의각계 비대증과 비밸브 협착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증상도 휘어진 코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인가요? 코 속 양쪽의 살이 비대해지는 상태를 합의각계 비대증이라고 하고요. 코 안에 빈 공간 중에서 상단에 위치한 좁은 길이 호흡을 조절하는데요. 이 공간이 좁아지는 것을 비밸브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코가 휘어 보이지 않더라도 만성적으로 코막힘이 심하신 분들은 비밸브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성 코막힘이 있더라도 코 속 문제라서 비밸브 협착 때문인지는 본인 스스로 좀 판단하는 거는 좀 무리일 것 같고 병원에 가보는 게 가장 좋겠죠? 일단은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게 제일 정확하지만 자가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자가 진단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거울을 보고 입을 다문 상태에서 코로 하고 숨을 들이키면은 콧구멍의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넓은 콧구멍에서 바람을 흡입하기 위해서 콧날이 하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이 비밸브의 작용입니다. 비밸브가 너무 좁아져 있는 분들은 막힌 쪽 콧구멍이 잘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막힌 숨길을 넓혀주는 것만으로도 코막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코가 막힌다고 수술을 생각 못할 것 같아요. 어떨 때 수술을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선생님? 만성 코막힘 증상으로 괴롭고 상태가 심각해져서 수면장애나 편두통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꼭 수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막힘 증상의 큰 부분이 코의 구조적 이상이기 때문에 구조를 바로잡아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는 평생에 걸쳐서 자라는 신체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증상들이 점점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이나 축농증 같은 염증 상태의 경우는 해당 질병을 우선 치료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말씀 중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코가 평생 자란다고요? 코와 귓볼은 네. 평생 조금씩 자랍니다. 2022년에 나의 코와 2023년에 나의 코는 조금씩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죠. 어머나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성형외과 코 수술이라고 하면 미용 쪽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죠? 꼭 그런 건 아니죠, 선생님? 성형외과에서도 질환을 위한 수술이 있습니다. 그 질환 치료 중 하나가 네. 기능코 수술이고요. 코가 휘어 보이지 않아도 비중격 망곡증으로 코뼈가 휘어 있다면 비중격부터 바로잡는 수술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치료 및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외적인 부분까지 고민하고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 정확한 진단과 철저한 계획에 따른 수술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철저한 수술을 위해서 꼭 해야 할 검사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비인후과 코막힘 병력의 진단을 확인을 하고 코의 외부 상태를 체크합니다. 이때 비경을 이용해서 콧구멍 안쪽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비밸브 상태도 먼저 살펴봅니다. 그 후 CT 촬영을 통해서 비중격, 합의각계, 비밸브, 상악동의 상태를 알아봅니다. 이렇게 살펴보아야지 정확한 수술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혹시? 코를 수술한 적이 있는지 꼭 알아봐야 됩니다. 비밸브 재건술을 위해서는 자가 연골이 필요한데요. 이전에 수술로 인해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이 사용되었다면 다른 부분의 연골 채취를 알아봐야 됩니다.
얼굴뼈 수술 후에 남아있는 스크류나 상악동에 있는 염증 물질들의 유무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능코 수술 후에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비중격의 뼈 부분과 연골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둘 다 휘어져 있을 경우는 코 모양을 지탱해 줄 부분을 남겨두고 휘어진 부분은 잘라서 제거해 줍니다. 이때 남기는 부분이 이렇게 알파벳 L자 모양이 되는데요. 이때 남겨진 L자 모양의 비중격 연골도 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잘라서 모양을 맞춰주거나 비중격 연골을 덧대서 모양을 바로잡아줍니다. 그 후 코 상부의 코뼈를 절골 부러뜨려서 다시 똑바로 맞춰줍니다. 그럼 합의갑계 비대증과 비밸브 협착증 수술은요? 합의갑계 비대증은 보통 점막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져 있어서 숨기를 막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두꺼워진 점막을 일부분 잘라주면 됩니다. 비밸브 협착증은 좁아진 비밸브 부위에 연골을 이식해주는 방법으로 수술합니다. 비중격 연골과 상외측 비연골 사이에 연골을 이식해서 넓은 콧구멍에서 갑자기 좁아지는 비밸브의 구조를 살짝 넓혀줘서 숨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수술 시간은 어느 정도가 걸리죠? 간단한 비중격 수술은 30분 안에 끝나는데요. 비밸브 재건술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휘어짐이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적인 부분까지 수술이 동반될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그 만성 코 막힘은 그럼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건가요? 코막힘의 원인이 코의 구조의 문제로 인한 거라면 코막힘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알레르기 등으로 점막이 계속 부어있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숨길이 재건되어도 코막힘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나 합병증 이런 거 나타나진 않겠죠? 부작용으로 혈종, 감염, 흉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정비해서 똑바로 만들어 놓은 코의 구조가 다시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철저한 수술, 그리고 꼼꼼한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바로 그러면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한가요? 바로 태어나기 때문에 간단한 일상생활은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 후 심한 붓기가 3일에서 5일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3일 정도는 코를 막아둬야 됩니다. 또 바깥에서 보이는 휜 코를 수술했거나 외적인 부분까지 동반 수술한 경우에는 일주일간 코에 부목, 스플린트를 대어 넣어서 일주일 동안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한 달간은 음주 흡연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를 세게 푸는 것도 한 달 동안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코에 충격을 주는 행동도 조심하셔야 하시고 운동 같은 경우는 수술 후 한 달 정도 후에 가능하십니다. 매일 10분 하루에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